자, 주식 투자를 사랑하시는 동학개미님들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석유화학주들에 대한 유가 상승 영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열어봤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을 보시면 원체 빠르게 지금 순환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유, 석유화학 종목이 올라가고, 내일은 남북경협주가 올라가고, 모레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매가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 결국에는 그날 강한 종목을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좋지만, 한번 좀 이 엇박자가 나면 상당히 좀 많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매매를 좀 쉽게 하지 못하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돈 버는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석유화학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텐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위드 코로나와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철강주 관련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어찌됐든 철강 관련된 종목들도 어느 정도 시세를 좀 나타냈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원자재 관련된 종목 중에서 시세를 제일 많이 못 낸 쪽이 이제 유가 관련된 석유화학 종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유가 관련된 종목들도 본격적으로 매기가 좀 올리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좀 보시면 S-오일이 최근 한 일주일 동안 시장이 좀 약세 흐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GS는 이제 자회사 중에 GS 칼텍스가 있습니다. GS 칼텍스, 그러니까 정유 쪽 관련된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S도 좀 나름 좀 좋은 흐름을 보였고, SK이노베이션도 유가 관련된 석유화학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 2차전지 관련된 섹터로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이 정유 쪽 관련된 부분도 있다. 그리고 롯데케미칼도 역시나 정유 쪽 관련된 부분에 예전에 그 호남석유라고 하는 회사가 롯데가 인수를 하면서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롯데케미칼로 명명을 해서 있다. 근데 이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유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슬슬 좀 시세가 붙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초에 대체에너지 쪽 관련된 부분에서 풍력, 태양광, 그리고 수소, 전기차, 2차전지 이런 쪽으로 매기가 좀 몰렸고, 최근 들어서도 역시나 태양광 쪽인 나름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OCI 같은 이런 종목들도 8월 들어서 벌써 상당히 좀 많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에 하나솔루션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이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반대 역방향적인 성향을 지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가가 상승을 하면 되레 유가를 많이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대체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하려고 하는 투자가 많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유가가 상승을 하면 부담이 되잖아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대체 에너지 쪽이 약세 흐름을 보인다라고 해도 유가 관련된 종목들은 강하거나, 이 반대로 유가가 강한 흐름을 보이면 결국에 유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수익이 상당히 좋지만 이 태양광이라든지 대체 에너지 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역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코로나 시기이다 보니까 동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좀 기이한 현상을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솔루션도 연초 대비했을 때는 엄청나게 좀 많이 올라간 상황이고요. 작년 대비해 봤을 때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흐름이죠.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해서 벌써 한 3배 정도, 4배 정도 올라갔다. 역시 OCI도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배 정도 올라갔다. 근데 유가, 석유화학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면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간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GS가 이제 지주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3만원짜리 종목이 45,000원, 50%밖에 못 갔고요. 그리고 SO일도 마찬가지로 48,000원에서 11만원, 한 2배 정도 가량밖에 못 갔습니다. 그리고 롯데 케미칼도 역시나 11만원에서 26만원, 역시 2배 정도 수준 정도밖에 못 갔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이 석유화학 관련된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못 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이쪽에 대한 매기가 좀 몰리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 유가 관련된 부분의 종목들이 한창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유가는 3개를 봅니다. WTI랑 브렌트유와 두바이유, 이렇게 3개를 보는데 WTI를 우리나라가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바이유는 중동산 현물, 그리고 브렌트유는 북해산 근월, 유럽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유가 지표 자체가 뭐 다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5, 76, 78 정도, 뭐 별 차이가 없다. 근데 이게 예전에 이제 150달러를 기록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2008년 7월 이때 WTI가 145불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나 2008년 6월에 두바이유 자체도 130불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브렌트유도 역시 140불까지 상승을 했었다. 그러니까 이 가파르게 올라간 부분은 결과적으로 이제 꺼졌죠. 뭐 때문에 꺼졌는지는 아실 겁니다. 서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이제 위기가 위기 상황으로 좀 글로벌적인 유동성적인 흐름이 나오면서 유가가 확 떨어졌죠. 그래서 되레 2007년 8년 좋아야 할 그런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되레 좀 못 갔습니다. 유가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하면 당연히 실적은 뒷받침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서브프라임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든 글로벌 증시가 다 약세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제자리를 찾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1년까지 한 2년 동안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 근데 유가만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서브프라임 때보다는 지금 시점이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좀, 이때는 이제 글로벌 위기로 인해서 하락을 한 거고, 이때는 이제 전염병 관련된 부분으로 하락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염병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하락이 좀 진정이 됐다. 근데 이 2년 동안 이런 이제 제자리를 찾는 흐름을 보이는 모습들을 이제는 유가 자체도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는 흐름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유가가 이렇게 제자리를 찾았는데 관련된 종목들은 아직까지도 제자리를 이제 찾아가는 흐름들이 조금 더딘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롯데케미칼 2008년도의 주가를 보면 2008년도 9년도는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브프라임이 터지면서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모든 증시 자체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하락을 했지만, 되레 돌아서는 흐름에서는 빠르게 이제 회복이 되는 시점에서는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했죠. 예. 그래서
위기 뒤에 어떻게 보면 회복에서 더 빠르게 상승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그러면 이제 그 전염병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하락을 한 거잖아요. 2020년도에 이때.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제자리를 찾는 흐름을 보였고, 근데 이제 위드 코로나와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경기가 다시 자리를 찾아가는 흐름인 거잖아요. 그러면 유가는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더 빠르게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유가가 지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더 빠르게 좀 상승이 더 한다라고 볼 수가 있으면 결과적으로 주가 자체도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S-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S-오일도 정작 이 2008년 9년 이때는 이제 서브프라임 때문에 못 갔고 유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했죠. 되레 10년부터 잘 조정을 받다가 11년에 엄청나게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자리를 찾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되레 좀 자리를 좀 더 빨리 잡을 가능성도 크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어서 최근 들어 좀 매수가 많이 나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최근에 이제 석유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상승에 대한 이유를 찾아보면 첫 번째는 유가 상승이 가장 큰 이유겠죠. 그래서 유가가 상승을 하니까 결론적으로 유가와 민감한 가격에 대한 민감한 그런 석유화학 종목들에 대한 마진율이 좋아지고 마진율이 좋아지다 보니까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실적이 뒷받침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정상화된다라는 신호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 장세가 이 성장주에 주로 많이 수익을 챙겼었던 흐름들을 많이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실적은 뒷받침이 되지 않지만 성장성에 대한 부분에 프리미엄을 주고 이제 올렸다는 거죠. 근데 이 석유화학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가도 그렇지만 실적도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적인 측면에서 가치적인 측면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심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보시면 작년에 적자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하게 셧다운되고 경기가 부진하다 보니까 공장도 안 돌아가고 하다 보니까 완전 적자로 전환됐지만 올해 작년에 거의 2배가 뭐예요? 3배 정도 수준이죠. 1조를 다 갚고 그리고 2조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다 라는 것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대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고요. 작년에 3,500억 실적 수익 났지만 올해는 2조 1,000억 정도의 예상 컨센을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GS는 이제 GS 칼텍스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연결로 한다라고 해도 영업이익이 9,200억이었는데 올해 2조. 그러니까 실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지지부진하다라는 거를 감안을 해본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대도 상당히 이제 가격 매력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종목들이 단기간에 확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역시나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고 시장에 대한 트렌드 자체가 이 성장성적인 흐름에서 가치적인 흐름으로 좀 전환이 되면 석유화학 관련된 종목들은 유가와 더 같이 긴밀하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체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최근 들어서 지난주부터 저는 그런 끼임새가 좀 나오긴 했지만 어찌됐든 그런 흐름도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